삑! 짧고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4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위부터 중령까지 모든 계급의 장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산골 부대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소박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왜 이 모든 간부들이 그녀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호루라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런 놀라운 반전 이야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과연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일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한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아들 도윤과의 통화가 끝났지만 가슴속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정말로. 도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 숨어있던 떨림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였으니까요. 사실 이상한 신호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입대 첫 주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선임들도 친절하시고. 입대 한 달 적응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입대 2달 좀 힘들긴 하지만. 뭐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입대 3달 엄마, 전화 짧게 할게요. 바빠서.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아예 도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항상 지은이 먼저 걸어야 했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어제 통화였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라도 걸렸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목소리가 이렇게 떨려. 혹시 무슨 일?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도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직전, 지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배경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를. 야, 빨리 끊어. 시간 다 됐다고. 그 순간 도윤의 숨소리가 급하게 빨라졌고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손을 떨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직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이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뻗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닿을 수 없었고 결국 아들의 모습이 점점 흐려져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직접 가봐야겠어. 남편에게 이 계획을 말하자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뭘 하겠어?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남자라면 그 정도는 버텨야지. 하지만 도윤이 평소와 너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철든 거야. 괜히 가서 애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반대를 들어도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부대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지은은 비밀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간식들과 따뜻한 옷 한 벌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단순한 면회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뛸까?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지은은 남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50대 주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지은은 다시 한번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시간의 운전 끝에 도착한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부대까지는 이 마을에서 다시 1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대 얘기만 나오면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삼엄한 경계. 그리고 정문 앞에 서 있는 경계병의 차가운 표정. 지은은 차에서 내리며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겪게 될 일이 단순한 면회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대 정문에서 내린 지은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키 160cm 정도의 보통 체격의 단정한 바지 정장. 손에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보따리. 그 어디에도 특별할 게 없는, 그저 아들을 보러 온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정문을 지키고 있던 이등병 김상호의 표정은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20살 남짓한 어린 나이였지만 몇 달간의 군 생활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정문에 다가가자 김상호는 건성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말 근무에 민간인 상대하기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 이병의 어머니인데요. 면회를 왔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상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지은이 주민등록증을 내밀자 김상호는 대충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는지. 면회 신청을 미리 했어야죠. 갑자기 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는 주말 면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일주일이요? 그럼 오늘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김상호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장난하는 곳인 줄 아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아줌마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봤자 아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리 없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이라도. 아들이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요. 상태가 안 좋다고요? 김상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도윤은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혹시 부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라도 들으셨나요? 갑자기 김상호의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지은이 뭔가 문제를 제기할까봐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아, 그거요? 군대에 와서 철든 거죠.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김상호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그러세요. 아들이 좀 말수가 줄어들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여기서 고생하면서 철 들어가는 건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과도한 것처럼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직감은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경계병이 다가왔습니다. 일병 박민수였는데 김상호보다도 더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뭔 일이야? 강도윤 이병 어머니래요. 면회 신청도 안 하고 왔다네요. 박민수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왜 이래? 아들 군대 보내놓고 맨날 전화하고 면회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군기가 안 잡히지. 두 경계병은 지은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군대는 남자 만드는 곳인데 엄마가 자꾸 개입하면 어떡해. 해. 특히 요즘 애들은 좀만 힘들어도 집에 하소연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달려오면 지은은 자신이 마치 아들의 군 생활을 방해하는 민폐덩어리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시간이나 운전해서 온 것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모두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냥 잠깐이라도 안 될까요? 정말 5분만이라도. 지은은 마지막으로 간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상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꾸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경계 근무하는 사람들 일만 늘리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박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규정도 모르고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상급자한테 보고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도 2시간이나 운전해온 정성도 이 젊은 군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규정을 모르는 시골 아줌마 정도로 취급받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화를 낼 수 없는 자신이 처참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면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내주 화요일 이후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그것도 오전 시간에만 받아요. 김상호는 이제 아예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빨리 사라져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은은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들려오는 두 경계병의 대화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이 왜 저렇게 유별해? 아, 맞아. 군대를 뭘로 아는지. 차 문을 열고 들어앉으며 지은은 처음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분노인지 좌절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2시간을 운전해서 와서 겪은 일이 고작 이런 모욕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확신은 더욱 커졌는데 정작 확인할 방법은 막혀버렸습니다. 지은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무력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규정과 절차로 막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은은 시동을 걸며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의 진짜 상황을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대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시도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부대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개인 통화는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다며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편함에서 손편지 한 통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익숙한 도윤의 필체였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편지를 집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도윤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도 이름도 적지 않고.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서요. 사실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엄마가 느끼신 게 맞습니다. 입대 2달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신참 괴롭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따로 불러서 특별 교육이라는 걸 시킵니다. 다른 애들은 자는 동안 저 혼자 운동장에서 기합을 받아요. 너 같은 놈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눈빛이 건방지다. 대답 소리가 작다. 걸음걸이가 느리다. 이런 식이에요. 매일 다른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제 몫을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살 빼기 프로젝트라면서요.
배가 고픈데도 참아야 합니다. 더 심한 건 밤에 자다가 깨워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더럽게 써서 내가 치워야지라면서요. 실제로는 제가 쓴 게 아닌데도요. 무엇보다 힘든 건 다른 동기들 앞에서 저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강도윤은 대학생인데도 이것도 못하네 하면서 일부러 틀린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가 그대로 했다가 혼나게 만들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군대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다고 생활관 전체를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한테 강도윤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제 동기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화할 때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이상한 소리 하면 더 큰일 난다고 협박도 받았어요. 엄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계속 트집을 잡아요. 이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엄마가 면회 오셨다가 못 만나고 가신 거 알고 있어요. 누군가 알려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혼났어요.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했냐면서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2시간이나 운전해서 오셨는데 이 편지도 몰래 보내는 거라 들키면 안 돼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부대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냥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도윤드림. 편지를 끝까지 읽은 지은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눈물 때문에 젖어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합, 절반으로 줄어든 식사, 동기들 앞에서 당하는 굴욕,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립감. 지은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은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부대에 항해 전화라도 걸고 싶었지만 도윤의 당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매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손을 놓고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지은의 시선이 거실 한쪽 서랍에 멈췄습니다. 그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 자신도 몇 년째 들여다보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랍을 열고 안쪽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헝겊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헝겊을 풀자 오래된 금속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군용 호루라기였습니다. 은빛이 발에서 어둡게 변색되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호루라기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였을까요? 아니, 이 호루라기와 함께했던 그 시절을 언제 마지막으로 떠올렸을까요? 호루라기를 입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입술이 차가운 금속에 닿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불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호루라기를 다시 헝겊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지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어머니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접근을 위한 열쇠가 바로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낡은 호루라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열쇠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지은은 여전히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엔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은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색이 아니었습니다. 15사단 조직도 산골 부대 지휘 체계 군부대 감찰 시스템. 남편이 옆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걸 찾아봐?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한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창고처럼 사용하던 방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방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다른 옷들에 가려진 곳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장이 달려 있었는데 그 계급장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은 그 군복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이 옷의 감촉이 어색하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20년이나 입지 않았네.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군복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한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밑에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군복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아직 그걸 꺼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꺼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지은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정장을 입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 가세요? 남편이 물었지만 지은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차를 타고 나가는 지은의 목적지는 의외의 곳이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 일반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정문에서 뭔가를 보여주자 경비원이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층수는 놀랍게도 최고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들어간 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한국 지도가 걸려 있고 다른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전화기와 컴퓨터,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책상 위 이름표였습니다. 한지은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된 건 얼마 만일까요? 지은은 서랍을 열어 그 낡은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보니 호루라기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은은 호루라기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골 마을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있는 그 부대가 있는 방향 말입니다. 도윤아, 엄마가 이제 정말로 움직일 거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라 뭔가 더 단단하고 결단력 있는 톤이었습니다. 호루라기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입술에 닿는 순간 지은의 등이 쭉 펴졌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뭔가가 완전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지는 않았습니다. 이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매우 신중하게 택해져야 했습니다. 지은은 호루라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집에서 했던 검색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5사단 인사 현황 산골 부대 최근 감사 보고서 도윤이 있는 그 부대의 모든 정보. 지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지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15사단장 한지은입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히 높아지는 게 들렸습니다. 월요일에 특별 시차를 나가려고 합니다. 네, 갑작스럽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의전은 일체하지 마세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다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입에 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다.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평범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강하고 날카롭고 전혀 다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한지은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는 거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월요일,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비밀이었습니다. 월요일까지는 말입니다. 월요일 오전 8시. 같은 은색 SUV가 다시 부대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은의 모습을 본 경계병 김상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봤던 그 중년 여성이 맞는데 뭔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갈한 군복, 가슴에 반짝이는 훈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깨에 달린 2개의 별. 김상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지난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걸음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김상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어정쩡하게 손만 올린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상호의 목소리는 지난주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낡은 호루라기였습니다. 김상호는 호루라기를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호루라기를 꺼내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삑! 날카롭고 강렬한 호루라기 소리가 산골 부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호루라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권위적이고 명령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끝나자 지은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육군 소장 한지은이다. 15사단장이다. 그 순간 김상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근무하던 박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이 떡 벌어진 채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김상호는 겨우 말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군용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육군 소장 한지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은 틀림없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성이었습니다. 충성. 김상호와 박민수는 동시에 큰 소리로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두 경계병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난주에 나를 기억하느냐? 그것은. 김상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무식한 아줌마, 요즘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유별의 같은 말들이 말입니다. 시골 아줌마라고 했던가?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강도윤 이병은 어디에 있느냐? 생활관에 있습니다. 김상호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안내하라. 네. 즉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경계병은 앞서서 부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어색했습니다. 지난주와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은은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훈련장, 생활관, 식당 등 모든 시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병사 하나. 다른 병사들과 떨어져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병사가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한지은이 아니라 사단장 한지은이었으니까요. 저기 혼자 청소하고 있는 병사는 누구냐? 지은이 김상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강도윤 이병입니다. 왜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김상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상급자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즉시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운동장에 집합시켜라. 네. 모든 간부를 말씀이신가요? 소대장급부터 대대장까지 전원이다. 지금 당장. 지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호는 급히 뛰어가서 부대 방송을 켰습니다. 전 간부 운동장 긴급 집합. 반복합니다. 전 간부 운동장 긴급 집합. 방송이 울려 퍼지자 부대 곳곳에서 간부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들, 중대장들, 그리고 대대장까지. 모두들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장에 모인 간부들이 지은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여성 장교의 모습에 모두들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도윤을 괴롭혔던 조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운동장 가운데 서서 40여 명의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루라기를 입에 댔습니다. 삑! 두 번째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더욱 강렬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충성! 4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경례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5사단장 한지은 소장이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간부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부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있는 방향을 한번 바라본 후 다시 말했습니다. 숨기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한다. 그 순간 부대 전체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온했던 일상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말입니다. 간부들이 운동장에 집합한 사이
지은은 직접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대대장과 중대장들의 얼굴은 이미 새하얀 상태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구석에서 혼자 걸레질을 하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유독 도윤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병사는 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가? 지은이 뒤따라온 박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상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교육 차원에서. 교육? 지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 박상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군기 교육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은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고위 간부에 깜짝 놀라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강도윤 이병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단순한 긴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지은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청소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도윤이 대답을 망설이자 박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이 병사는 좀 특별 관리가 필요한 케이스라서요. 특별 관리? 지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가? 박상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생활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침대 근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침대는 모두 개인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도윤의 침대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 침대는 누구 것인가? 강도윤 이병 것입니다. 개인 물품이 거의 없는 이유는? 또다시 침묵. 지은은 침대 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노트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기합. 이유 세면대에 물 한 방울. 점심 밥만 줌. 이유 걸음걸이가 느림. 밤 12시 화장실 청소. 이유 이불이 삐뚤어짐.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단장이었으니까요. 이 노트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저입니다.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가? 그냥. 혹시 몰라서요. 지은은 노트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면회 오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또 혼났다.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라도 했냐면서. 지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지시했는가? 박상사가 급히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이것은 모두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라고 했나? 지은이 갑자기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상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도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삑!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박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즉시 이 병사를 괴롭힌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라.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그것은. 지금 당장. 지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급히 뛰어나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생활관에는 조교 3명과 부사관 2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이 노트에 기록된 일들에 대해 설명해보라. 첫 번째 조교인 김병장이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그것은 단순한 군기 훈련이었습니다. 군기 훈련? 지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벽 5시에 혼자 기합받는 것이 군기 훈련인가? 그것은 식사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군기 훈련인가?
밤 12시에 화장실 청소시키는 것이 군기 훈련인가? 김 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두 번째 조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사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다? 지은이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니 이 상사가 컵 떨어뜨렸다고 생활관 전체 엎드려 뻗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건 뭔가?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때 세 번째 조교인 최상병이 나섰습니다. 사단장님, 저희도 상급자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상급자 명령? 지은이 박상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명령했다는 말인가? 박상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명령했는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말해보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계속 트집을 잡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트집이었는가? 세면할 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기합. 식사할 때 숟가락 소리가 크다고 기합. 심지어 잠잘 때 이불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기합이었습니다. 조교들의 얼굴이 점점 더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흥미롭군. 삑. 두 번째 호루라기 소리. 이번엔 더욱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부터 한 명씩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즉시 알 수 있으니 진실만 말하기 바란다. 그 순간 생활관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교들은 이제 자신들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엄마가 아니, 사단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하지만 아직 도윤은 눈앞의 사단장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지은에게는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조사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교들을 하나씩 별도 공간으로 불러 개별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린 건 김 병장이었습니다. 앉아라.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김 병장은 의자 끝에 걸터 앉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강도윤 이병을 언제부터 괴롭혔나? 괴롭힌 게 아니라 교육을. 교육. 지은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세면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새벽 5시 기합이 교육인가? 그것은 컵을 떨어뜨렸다고 생활관 전체 엎드려 뻗쳐가 교육인가? 김 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말해보라. 왜 강도윤만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지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유도 모르면서 괴롭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이유가 있다는 말이군. 김 병장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진실을 말하면 선처를 고려하겠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 김 병장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네. 그냥 재미있어서. 재미있어서? 지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다는 말인가? 김 병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나? 그건 이 상사가. 첫 번째 실토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린 이 상사는 이미 김 병장의 말을 듣고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김 병장이 당신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던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시작했나? 최상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세 번째로 불린 최상병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앞선 두 명이 모두 당신을 지목했다. 저는 진실을 말하라. 최상병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왜 심해졌나? 도윤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서.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참는다고 더 괴롭혔다는 말인가? 저희도 모르게 점점 더. 지은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은 다시 운동장으로 나왔습니다. 40여 명의 간부들이 여전히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운동장 가운데 서서 모든 간부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개별 조사를 마쳤다. 간부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부대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특히 강도윤 이병에 대해서는 명백한 괴롭힘과 인권 침해가 확인되었다. 도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단장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들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한 재미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더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할 호루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삑! 세 번째 호루라기 소리가 산골 부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소리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강렬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끝나자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외부 조사팀이 내일 투입된다. 모든 관련자는 철저히 조사받을 것이다. 간부들은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즉시 전출 조치한다. 김병장, 이상사, 최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이번엔 박상사를 비롯한 부사관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있는 방향을 한번 바라본 후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깊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했나? 충성. 40여 명의 간부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진짜 존경과 경외감이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대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해산. 간부들이 흩어진 후 지은은 혼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단장님, 무엇인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까요? 군인은 모두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지은의 대답은 진실이었습니다. 비록 전체 진실은 아니었지만요.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언제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 힘차게 대답하고 떠난 후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 거야. 항상. 하지만 그 말은 도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은은 호루라기를 주머니에 넣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5사단장의 전격적인 조사 이후 그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조사팀의 철저한 수사 결과 가혹행위에 연루된 간부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병장, 이 상사, 최 상병은 즉시 전출 조치되었고 박 상사를 비롯한 부사관들도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부대 분위기였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예전에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도 더 이상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도윤을 모범 병사라고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은 생활관에서 조용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의 괴롭힘을 기록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사단장님이 오신 지 일주일이 되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다. 사단장님이 왜 나를 도와주셨는지는 모르겠다. 군인은 모두 내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지만 그게 전부일까? 어쨌든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매일이 고통이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두려웠고 밤에 잠들 때까지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사단장님은 높은 계급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힘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셨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젠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 계급이나 권력이 없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한테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단장님이 도와주셔서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면 믿으실까? 아마 엄마는 그 사단장님께 평생 감사하실 것이다. 나도 그렇다. 사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수첩을 덮는 순간 생활관에 한 명의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신병 한민수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새로 들어온 후임이었는데 아직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형. 한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실수를 했는데 내일 혼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도윤도 자신의 일만으로도 벅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슨 실수인데? 세탁물을 잘못 걸었어요. 분명히 야단 맞을 거예요. 도윤은 한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내가 같이 가서 설명해 줄게. 정말요? 응. 그리고 앞으로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한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마워요, 형.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단장님께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한민수를 도왔습니다. 세탁물을 다시 정리하고 간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새로 부임한 간부는 이해심이 많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후임들을 잘 챙겨줘. 간부의 말에 도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급급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우연히 행정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행정병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혼잣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보내신 공문. 강도윤 이병건. 특별관심병사로 지정.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행정병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은 소장님이 직접. 아, 이 병사 정말 운이 좋네. 사단장님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한지은.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한지은. 한지은.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지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가 거절당한 시기.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나타난 한지은 사단장. 같은 이름, 같은 시기. 도윤은 급히 생활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그동안 적어놓은 기록들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면회 오셨다고 들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사단장이 오셨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자신을 구해준 사단장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힘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니, 사단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때 저를 도와주셨는지. 왜 군인은 모두 내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지. 정말로 저는 당신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엄마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오셔야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제 저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엄마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약한 사람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단장님.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윤아.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니? 지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밝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졌어요. 군대 생활이.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대에 정말 훌륭한 사단장님이 계세요. 한지은 소장님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숨소리가 살짝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그래. 네. 저를 비롯해서 부당한 대우받는 병사들을 모두 구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엄마,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도윤아. 그런 사람이 되렴.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정말로 성장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서랍에서 그 낡은 호루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호루라기를 다시 헝겊에 싸며 지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한 아들을 구했고 그 아들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입니다.